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폭탄에 반대했던 게리콘 NEC 위원장의 사임 소식에 어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주요국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무역 전쟁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된 삼성전자는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대규모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2%대 조정이 있었는데요. 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데다가 국내 장은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실지 2부 시간에는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이 시각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 할 텐데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오늘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조선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금일은 세진중공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부분도 상당히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올해 매출 전망을 예상보다 큰 2,300억 정도로 공시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추가 외주화가 시작됐고 인도 선박이 2019년 1분기 집중됨에 따른 것입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는 1,000억대 매출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턴어라운드가 현대중공업그룹보다 한 개 분기 이상 빠르고 2019년에 완전한 정상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요인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구조조정에 따른 원가 개선 효과입니다. 직영 인력이 300명 이하로 2015년 대비 100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성 좋은 LPG선 비중 확대인데 현대중공업그룹의 LPG 탱크 전량을 납품하는 동사가 올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이미 7척의 VLGC를 수주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중공업 블록에 의한 추가 외주화 진행입니다. 최근 상강 M&T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10억 규모의 블록 수주를 공시했습니다만 세진중공업도 이보다 많은 물량을 수주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규 성장 동력도 턴어라운드에 기여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11월 분뇨 처리 업체 1승을 인수하면서 연매출 100억 정도가 추가로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린 마린사와 협력하면서 배기가스 재정장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이 스크러버 관련된 외주 제작 시에 세진중공업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에 IMO 규제를 앞두고 선주 대부분이 스크러버 설치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200원 수준,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세진중공업이었고 어떤 포인트로 잡아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영철.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예,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 있는지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데 먼저 셀트리온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어제 두 자릿수 급락이 있었죠.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섹의 대량 지분 매도 소식이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의 의견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의견이 엇갈리네요.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네. 예. 그 셀트리온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할 때마다 숫자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오거든요. 예. 지금도 보면은 시총 7.7조가 증발했다.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뭐 7조라는 돈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뉴스의 타이틀만 보면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런 것들은 뭐 기업 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제 생각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 부분이 중요한 2대 주주가 빠져나갔다곤 하지만 결국 그 수급을 채울 다른 기다리는 매수세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로 가서도 굉장히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는데 아직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뭐 강성주주라고 주주들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강성주주 분들은 지금도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셀트리온이 받지 못하고 있고 언론의 방해를 받고 있고 공매도 세력의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굉장히 어떤 파이프라인의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지만 그런 것들이 막 실적으로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오히려 저렇게 급락할 때 왜냐하면 매일매일 오르기 때문에 못 샀던 경우에는 저렇게 두 자릿수로 급락을 해줄 때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 갖고 계신 김영철 팀장님은 어떤 소견이세요? 일단은 오늘 만기 때 이제 수급 변화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단기간 급락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 매수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간 매수 못 하셨던 분들 아마 매수하려고 이제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 어제 이제 외국인들 팔고 그다음에 기관 쪽 그리고 개인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더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한 30만 원대 초반 또는 30만 원대 언더에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주가는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같으신가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개인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쪽 토픽은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잡고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숫자 측면에서는 셀트리온 숫자가 나오고 있고 바이오로직스는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완벽히 그러니까 그 이익 부분들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증권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무시는 못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잡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옛날에 삼성전자 5만 원, 10만 원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향후 몇십 년 후에는 삼성에서 어쨌든 반도체만 가지고 먹고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비싸다라고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이나 밸류적인 측면이라 비싸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향후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은 셀트리온을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부정적인 팻말을 드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 1% 가까이 올랐는데 이번 주 들어서 주가 6%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네, LG전자 정말 그 대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죠. 예. 어떤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미안하다, 우리가 LG전자를 잘못 봤다 이런 보고서도 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2009년에 43만 8,500원이었습니다. 2018년 현재 243만 원이고 2017년 1월 1일 287만 6천 원 찍었죠. 43만 원에서 대략적으로 8배? 그쵸. 그 정도 오른 것 같고요. 근데 LG전자는 2009년에 14만 6천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의 10년의 기간 동안 삼성 똑같은 IT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IT인데 물론 휴대폰에서 많이 차이가 있지만 삼성전자를 택한 주주와 LG전자를 택한 주주의 희비는 너무나 엇갈렸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이게 그냥 그래프 같지만 여기에 나의 투자의 삶이 녹아있다고 본다면 삼성전자를 택한 사람과 LG전자를 택한 사람의 부의 차이와 삶의 질의 차이가 얼마나 늘어났을까, 여기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근데
LG전자 물론 휴대폰 사업은 여전히 안 된다. 굉장히 안 좋은 의견이 많지만 요즘에 스타일러라던가 뭐 그런 예전에 백색 가전 부분이 부활을 하면서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너무 의미가 깊죠, 지금. 작년에 112.21% 고가상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얼마만인가요, 도대체? 지금 2011년에 급락을 한 이후에 단 1년도 제대로 된 반등을 못 하다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상승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10만원 부근에서 이제 다지는 모습. 이런 마디 지수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보면 100만원 밑에서 그렇게 100만원 언제 갈까 하지만 100만원을 다져버리니까 200으로 가는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단계를 뛰어넘는 건데 LG전자도 10만원이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거릴 때 LG전자가 약간 더 치고 나갈 여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굉장히 억압받던 주가가 조금이나마 탄력을 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생각에 굿을 드렸습니다. 예, LG전자도 두 분 모두 굿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볼게요. 대아TI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11% 상승이었고 장중에는 20%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나흘째 상승인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따라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의견 엇갈리네요. 신일섭 소장님, 굿 의견 듣겠습니다. 또 전가요? 예. 네. 이 대아TI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짧게 할게요. 2009년, 2011년까지 보시면 급등락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인데 지금 잘 보시면 이건 약간 테마기가 껴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500원이라는 선이 지금 2011년부터 만 7년 동안 지금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뚫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테마가 붙으면 급등이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3월 8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분위기 함께 볼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조정이었는데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움직임 굉장히 좋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4흘 연속 오름세이고 2분기부터는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3.4%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고 83,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12%나 급락이 있었죠. 지금 다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 이후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마색의 대량 지분 매도 소식이 있었는데 저점을 이제 잡는 건지 분위기도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대부분 오르고 있고요.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예,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66% 상승한 2,417로 출발이 되고 있고 어제 2%대 조정받았던 코스닥도 0.8% 올라오면서 84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셀트리온과 함께 11% 급락이 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신라젠도 어제 4%나 하락이 있었거든요. 역시 상승세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보고 계신데 빨간불 켜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에서 살펴볼게요. 예,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보이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어제 8% 빠졌었거든요. 역시 같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1%대 강세입니다. 반면에 펄어비스가 1.6% 빠지고 있고 로엔도 오늘은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끝까지 강세 흐름을 지켜주면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시작해봐야겠죠.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지 오늘도 종목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자랑부터 해볼까요? 김영철 팀장님 종목 함께 확인해보시죠. 안랩입니다. 지난 1월 19일에 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6% 수익이 나고 있고요. 신섭 소장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아프리카 TV입니다. 20% 가까이 수익을 내주고 있고 2월 22일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정말로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안랩부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소장님,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안랩 말씀을 드렸을 때 테마적인 이슈는 붙으면 땡큐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사실 국내 보안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뭐 지금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PC를 사용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른쪽 하단에 V3가 깔려있는지 안 깔려있는지 보시면 뭐 안랩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고 정치적인 이슈가 붙으면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쪽 정치 테마색이 한번 움직이면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랩은 뭐 사실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정 받을 때마다 모아가셔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회사가 뭐 자본이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빠질 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랩은 오늘도 2% 오르니까 이제 수익률은 40% 가까이 나게 된 거고요. 신섭 소장님 아프리카 TV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안랩도 마찬가지고 이런 코스닥의 아프리카 TV나 이런 종목들이 뭐 테마로 엮여가지고 완전 너무 급등을 해서 골과 산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가치로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기업 가치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테마로 엮이는 부분은. 근데 그런 것들이 폭풍이 다 지나고 나면은 결국 기업 가치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와요. 지금 아프리카 TV도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뭐 문제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도 하려는 거고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니까 업계가 반발을 하니까 자율규제 쪽으로 틀고 이러는 건데 뭐 그 생방송 도중에 어떤 사고도 있고 뭐 이러면 꼭 그 아프리카 TV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TV가 언론에 걸려요. 왜냐면 아프리카 TV가 너무 그 1인 방송, 미디어의 굉장히 그 중심이라는 생각이 모든 소비자들의 뇌리에 그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야, 저거 아프리카 TV 아니야?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건 되게 중독적인 거예요. 이게 좀 말초적인 신경을 건드리는 건데 말초적인 신경을 건드리는 게 되게 중독적인 거고 중독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수익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그게 게임이 됐던 무슨 어떤 영상이 되었던 굉장히 중독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그런 성정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다는 부분을 좀 탈피하려고 예전에 이제 뭐 강화를 했었던 게임 리그 이제 부활을 시켜서 오프라인 게임 리그 장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 쪽으로도 많이 되고 교육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선정적인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더라도 사실 다른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인 미디어의 폭발력은 제 생각에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유튜브가 지금 뭐 네이버를 눌렀다는 소식이 나올 정도거든요. 머무르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이 성장성 무궁무진해요. 넷플릭스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투자하기에 시작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지금 굉장히 시점이 단기적으로 좋아서 급등이 나타나서 이 수익률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종목이 되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탄력이 중장기적으로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더라도 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혹은 뭐 자기 아들이나 딸이 너무 아프리카 TV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것을 너무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벗기고 싶을 때 그 이솝 우화에서 나오듯이 태양을 비추면 벗기지 바람을 분다고 사람은 옷을 벗겨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무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식적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거 그런 방식도 그런 교육 방식도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철학이 있는 투자를 하시는 신섭 소장의 아프리카 TV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5%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수익은 뭐 20%를 훌쩍 넘어가게 된 거고요. 오늘 종목들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김영철 팀장님 12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볼만 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 예상치만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62조, 그리고 영업이익 14조 중후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실적이면 무난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9 특별한 거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휴대폰 스마트폰 이제 교체 주기랑 좀 맞물리면서 한 번씩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신규 스마트폰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어쨌든 주식 분할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주식 분할된 관련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삼성전자가 비싸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밸류 측면이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 사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부 주위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들어서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어쨌든 지금 분할전 가격으로 280만 원까지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3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김영철 팀장님, 삼성전자 사실 그동안은 시장의 지표로만 보시고 손이 잘 안 나간다 추천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예,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IT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IT 종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부 반도체 이제 장비나 아니면은 부품주 이런 쪽보다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제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다. 그 전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좋아서 네. 시장에서도 그쪽으로 자금 움직임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2-3% 움직일 때 반도체 장비주들은 4-5% 이상씩 움직이는 그 베타가 높게 나타나서 수익률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됐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먼저 삼성전자가 치고 나간 다음에 따라가도 따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먼저 지금 이 가격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도 특징주로 이제 나왔었던 LG전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LG전자는 청개구리 같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시장 조정받을 때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3월 들어와서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LG전자는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고,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스마트폰 쪽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백색가전 스타일러나 아니면 건조기 또는 이제 공기청정기 이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사실 그러면은 맨날 발목 잡는다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 버리면 안 되냐, 맨날 적자나는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G전자가 꿈꾸고 있는 건 어쨌든 홈 IoT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손안에서 모든 가전제품들을 컨트롤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스마트폰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현상 유지 정도만 해줘도 LG전자에서는 땡큐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종목은 마찬가지로 특징주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삼성의 힘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지상파였나요?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야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어쨌든 예전부터 그래 왔고,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한 사람의 개인 오너의 역량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시스템으로 갖춰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는 그런, 오히려 오너의 역량이 강한 기업들이 오너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오너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기업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은 오너의 역량보다는 사실 시스템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한 번에 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은 어쨌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쨌든 4공장 건설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 48만원 정도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손절가는 40만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W게임즈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시장에서 많이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W게임즈는 상대적으로 이제 먼저 움직인 측면이 있어서 많이 최근에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다른 게임 기업도 한 16배 이상씩 받고 있는데, 이거 13배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1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냥 일반 모바일 게임이나 RPG 게임 쪽이 아니라 이제 카지노 게임이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받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증권사 쪽에서는 거의 한 10만원대까지 부르는 지금 현 주가 대비 2배 가까이 부르는 것도 있어서 실적만 놓고 보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85,000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5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고, 말씀드리고 나서도 한번 19,250원 찍으면서 신고가도 한번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날씨가 살짝 좋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 이슈가 좀 잦아들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고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위닉스가 일부 이제 주부들 사이 카페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들 후기 보면은 정말 가성비 탑이다. 그리고 한 대가 아니라 두세 대씩 구입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25,000원대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 총 5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저희 가격적인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이번에 신일섭 수장님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10위는 컴투스입니다. 네. 지금 그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게임주들을 살펴보다가 컴투스를 최근에 이제 편입을 했잖아요. 컴투스가 지금 다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제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보고서가 여러 나오면서 힘을 보태고 있어요. 여러 증권사가 동시에 같은 의견을 내잖아요. 굉장히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증권사가 맨날 틀린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걸 역이용할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걸 하면 아무 비생산적이니까요.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탐방에서 굉장히 자세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수급에 굉장히 도움받고 기술적으로 너무나 이쁘게 변하고 있죠. 차트가 이른바. 그래서 컴투스 곧 신고가를 도전을 할 것 같아요. 2015년 1월 1일에 기록했던 곳을. 지금 넷마블 게임즈, 펄어비스, NC소프트가 다 빠지고 있는 반면에 컴투스는 다시 시작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예전에 컴투스가 그때 설명드릴 때 시간이 마침 많이 있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드렸는데, 네. 예전에 NC소프트랑 컴투스가 좀 데칼코마니 식으로 움직였던 10년의 역사를 보여드렸죠. NC소프트가 리니지로 굉장히 대박을 냈고 PC방의 왕자였지만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양분을 했는데, 그런 그 와중에 굉장히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근데 이제 모바일 시대가 접어들자, 그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익히 쓰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이 두 개의 왕자가 나타나면서 휴대폰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치고 나온 게 컴투스였고, 그때 컴투스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NC소프트는 플랫폼이 PC게임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게 여력치 않아가지고 빠졌어요. 그래서 VS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모바일의 컴투스와 NC소프트가 모바일로 전환하는 부분이 느려진 과도기, 이러면서 굉장히 주가가 옆으로 완전히 갈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컴투스랑 NC소프트의 그런 약간 관계는 계속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관성으로. 지금 컴투스가 오르고 NC소프트가 빠지는 게 지금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건 아니고, 이런 약간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은 10년을 보면 그래서 컴투스가 지금 단기적으로 오를 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곧 신고가를 기록을 할 것 같아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아무래도 컴투스에서 수익을 내보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의 차트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리고 콘솔 게임이 스카이랜더스의 지적재산권이 있는 이 게임을 이제 새롭게 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머너즈 워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머너즈 워가 컴투스의 대표작인데 뭐 그 원히트 게임 회사가 되는 게 아니냐. 물론 펄어비스도 검은 사막 하나고 NC소프트도 리니지 하나지만 그걸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 그냥 되는 건데 신작이 나와서 히트를 치면 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도 서머너즈 워가 있지만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시된 콘솔 게임 스카이랜더스의 누적 판매량이 2,600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솔 게임 요즘에 플랫폼을 옮겨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검은 사막 모바일도 PC에 시작해서 모바일로 나왔고 콘솔 게임도 개발한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스카이랜더스는 반대로 콘솔 게임에서 플랫폼을 시작했는데 모바일로 옮겨가려는 작업인데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컴투스 결국 신고가 가는데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 신작 모멘텀도 있고 증권사 보고서도 일치를 하고 있고 주가의 그래프도 이쁘고 그리고 컴투스랑 NC소프트가 갈렸던 그런 10년간의 어떤 움직임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좀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컴투스를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9위는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시멘트주가 지금 뭐 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장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지만 그럼 언제 올라? 얘기를 드릴 때 단기적으로는 어떤 저런 부분들이 다 모여야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세아 시멘트는 그래 성장 스토리는 좋지. 한라 시멘트를 뭐 인수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한라 시멘트는 이제 해안으로 가는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전국적인 시멘트 회사가 되겠다. 이런 스토리는 좋았잖아요. 근데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차트도 좋지가 않고 시멘트주가 지금 건설업황이 뭐 시멘트주가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하게 올랐던 부분에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오를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그런 스토리를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시멘트 기업 라파지에 소속되어 있던 한라 시멘트였는데요. 제가 그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그 회사가 합친다고 해도 M&A 인수합병을 한다고 해도 하이트 진로 얘기를 드리면서 했는데 하이트 진로가 오늘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말을 하고 언론에 배포를 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몇십 년간 따로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회식 문화를 갖고 있던 하이트와 진로의 직원들이 갑자기 어제까지 다른 회사였는데 오늘 한 회사가 됐다고 해서 일치된 공감대와 그거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통합 작업이 실제로 필요해요. 간판만 합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라 시멘트는 세계적인 그 외국 회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성과주의가 강한 서구적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세아 시멘트는 전통 외국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는 동양적 문화예요. 이거 가끔 뭐 사회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다가 우리나라 회사로 뭐 스카웃돼서 일하다가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 회사에서는 개인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회식 문화가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세아 시멘트가 한라 시멘트를 인수했어요.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뭐 이제 사보도 통합하고 이제 앞으로 나갈 장밋빛 전망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죠. 겉으로는. 근데 직원들이 한마음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이 비전이고 뭐고 다 물거품인 거죠. 그냥 언론에 내놓는 좋은 장밋빛 타이틀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그 통합의 비전을 쫓아가려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려면 이런 다른 문화들이 합쳐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서구의 문화와 동양적 문화 이게 충돌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결국 회사의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8위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지금 CJ 프레시웨이 그 설명드릴 때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도 다 설명을 드렸고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노리는 이유는 아직 먹을 파이가 많기 때문이다.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농가와도 협력을 해서 농가의 그 어떤 신선한 식재료를 바로 납품을 해주는.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식자재 납품하고 그다음 급식 산업. 이제 강남 세브란스 있잖아요. 저기 그 도곡동, 대치동 그 사이에 그 영동 세브란스에서 이름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푸드코트를 리모델링 했는데
지금 업계 최초로 친환경 인테리어를 적용한 푸드 서비스 점포예요. 그래서 친환경 컨셉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적용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놨는데 뉴스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CJ 프레쉬웨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세계 푸드, 현대그린푸드 보시면 그때 말씀드린 캡티브 마켓 있죠. 자신의 안에 있는 계열사들은 자기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CJ 계열사는 CJ 프레쉬가 다 먹고, 신세계 푸드는 신세계 계열사 자기가 다 먹고, 현대그린푸드는 현대계열사 다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경쟁하는 거냐? 이런 데죠. 대형 병원, 대형 회사, 이거 누가 먹느냐? 그러니까 이제 강남 세브란스라던가 이런 병원은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가 선점하느냐 했는데, 강남 세브란스는 CJ 프레쉬웨이가 지금 협력해서 이 자리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프레쉬웨이가 뭐 식자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대형 병원, 그리고 그때 나왔던 뭐 이제 100세 시대를 말해서 요양병원, 이런 병원들도 하나둘씩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파이, 95%가 대기업이 먹을 수 있는 파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공략하는데 대형 병원이나 이런 그 대형 회사들 또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병원, 대형 그 회사들을 얼마나 잘 그 점령을 하는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JJ 멤버스 위크라고 특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주항공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에 탑승하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판매를 하죠. 얼리버드라고 해서 지금 3월 달인데 4개월 전에 보통 얼리버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름 거를 미리 준비하는데,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하는 사람 지금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전에 동방신기가 모델이었는데 일본 노선의 스위트 핑크 기내식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제주항공에 계속해서 고객을 늘리는 캠페인이 될 것 같고요.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 주당 1,300원 현금 배당 결정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지금 작년 말에 그 배당 그 기준을 기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받을 텐데, 시가 배당률이 1.5%입니다. 요즘 뭐 금리가 1%도 많은데요. 정기예금. 시가 배당률 1.5면은 많이 주는 거죠. 연 15%짜리 수익 삼성전자와 신한지주 연결한 ELS를 또 출시한다고 해요. ELS를 지금 계속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높이 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키움증권에서 이런 ELS 상품도 계속 많이 내놓는다는 것은 브로콜리지를 탈피해서 수익원을 다변화한다는 조짐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조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신일섭 소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습니다. 컴투스는 이번 주에 주셨던 종목인데 신고가 기록할 가능성 높다라는 관점이시고, 오늘 장만 해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려 볼게요.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가가 16만 3천 원이시고 비중이 40%신데요. 언제 매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남기셨네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16만 3천 원이면은 작년 8월인가요? 작년 뭐 5, 6, 7, 8 뭐 이 사이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분할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그리고 나서 뭐 사실 9만 원대까지 보고 오셨기 때문에 뭐 16만 원 오면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좀 높으실 텐데, 네.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16만 원을 다시 터치하러 올라간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가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잘 버티셨다라고밖에 이거는 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9만 원대가 왔는데도 사실 뭐 매도를 안 하시고 16만 원에서 9만 원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뭐 존경스러운 분이. 네, 뭐 예.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쨌든 예. 장기 투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16만 8천 원 뭐까지 가는 거면 어쨌든 뭐 18만 원 넘겨서 20만 원 한번 보러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그냥 들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업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들고 계신 기간이랑 이런 부분들을 봐서 뭐 수익을 꼭 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버티셨으니까요. 16만 원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넘어갔을 때 18만 원, 20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 한번 문의 또 주셔도 좋겠습니다. 2447님께서 한국전력을 문의하셨는데 아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31,900원이시고 비중이 70%신데 소장님께 좀 들어볼게요. 네, 매수한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사셨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 예측인데요. 한국전력은 어떤 뭐 사업의 비전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을 그냥 정말 성장성을 자기가 생각해서 셀트리온처럼 투자를 하기에는 셀트리온의 70% 는 사람과 한국전력의 70% 는 사람의 수익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셀트리온과 한국전력을 비교한다는 게 성향이 너무 틀리고 내용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이 수익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뭐 사실 10년치 패턴을 분석했을 때 비슷하게 움직이면 그래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10년도 아니고요. 1988년 지금 서울올림픽에 열렸을 때 굴렁쇠 소년 그분이 제 나이인데 지금 다시 그 광고로 나오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오래, 지금 그때 7살 소년이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네. 근데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한국전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보세요. 98년부터 움직이는 거는 일정한 선에서 계속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3, 4년 상승하면 3, 4년 하락해요. 이게 지금 98년부터 20년간 반복되고 있어요. 그 전에를 찾아봐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럼 위에 근 선에 가면은 반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사신 가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70%라는 게 만약에 많지만 조금 굉장히 모험을 거셨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4만 원대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 처분할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지금 보여드린 건 연봉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연봉으로 보시면서 저 부분은 어느 정도의 처분하실까 그림을 크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예, 한국전력 그래도 잘 샀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볼게요.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싸다라고 평가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금호석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은 호주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2월 들어서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뭐 11만 원 넘어갔던 주가가 이 8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유는 4분기가 실적 피크가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익도 뭐 추가적으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 금호석유의 주가 추가적인 다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뭐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 금호석유가 만들어내는 이 화학 제품들 가격이 추가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빠진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졌고 1분기에도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분위기가 정유화학 쪽 이 종목들, 이 섹터들 전체적으로 수급 분위기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금호석유도 지금 많이 빠진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자면은 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10만 원, 손절 가격은 8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사고 있고 실적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금호석유 오늘 주셨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게요.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죠? 김영철 팀장님. 네, 5위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인데요. 이 종목 꽤 예전부터 한 만원대 초중반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목표가 2만원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월요일날 2만원을 딱 찍고 나서 한 10% 차익 실현이 좀 너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매수 못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금요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3월 2일 금요일 날인가요? 이때 25,000원으로 목표가 올렸는데,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장 증설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배당도 작년에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로 캐파 증설까지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는 위닉스 쪽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워낙 높고, 그 다음에 위닉스가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로 주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날 같이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필터가 뭐 공기청정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다양하게 이제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모드투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변동성이 조금 있긴 했지만 다시 제자리를 돌려놨고 조만간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투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투어보다는 모드투어가 확실히 주가의 움직임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난달부터 이제 모드투어로 이제 뭐 바꿔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주가가 괜찮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한 4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KG 이니시스인데요. 어쨌든 모바일 쪽 결제 금액 자체가 PC를 뛰어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대부분 이제 손안에서 그 결제를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C사 쪽으로는 뭐 수익이 증가가 되는 시장 성장과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 지배력 1위 기업인 뭐 KG 이니시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논리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KG 로시스 이쪽 뭐 매각하면서 좀 더 가벼워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직전 고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한 26,000원대까지 뭐 증권사에서 그 정도 목표 가격 28,000원인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2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릴 종목은 아마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올해 초부터 투둥이들이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는 JYP 엔터입니다. 증권사 쪽에서 상당히 그때 아마 1월 17일인가요? 그때 목표가를 2만원, 26,000원인가 2만원대 후반을 부르면서 주가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는데, 한 증권사가 좀 세게 부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제외하고 다른 증권사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의 컨센을 보더라도 트와이스의 일본 쪽 투어랑 그다음에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직 트와이스의 계약 만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남았나요? 2022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텐센트랑 합작해서 중국 쪽 아이돌 쪽 이슈도 있기 때문에, 남자 아이돌,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코스닥 시장 변동에 비해 오히려 어제장에 또 신고가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예전에는 SM 그리고 YG 쪽에 대한 시장의 모멘텀, 그리고 시장 기관들이나 수급들이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YG를 이끌던 빅뱅이 군복무를 위해서 대부분 입대를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소녀시대도 사실 이제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소녀라고 하기에는 이제 연차가 좀 많이 쌓인, 그러니까 데뷔한 지가 많이 쌓인 그 그룹이기 때문에 뭐 아이돌 그룹의 연령대가 점점 뭐 낮아지는 그런 추세에서는 JYP가 상대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지금 입맛에 맞는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JYP한테는 추가적인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2만 원 여전하신 거죠? 목표 지금 2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만 원이라면 여기서 10%밖에 안 남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움직일 때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2만 5천 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포스코 캠텍인데요. 상당히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수급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구간에서는 뭐 신고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증권사에서는 7만원 좀 부르고 있는데 그건 조금 뭐 세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뭐 6만원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이 가격에서도 신고가 기대하고 한번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 멘토로 삼고 대응하시는 분들 오늘 종목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섭 소장님 종목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5위는 펄업있습니다. 네. 검은상어 모바일이 드디어 오픈을 했고 지금 뜨거운 그 열기를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애플 마켓에서는 애플 스토어에서는 검은상어 모바일의 NC소프트 리니지 M을 역전했고요. 그리고 구글 스토어의 그 최고 매출 순위를 보니까요. 리니지 M이 1위고 검은사막 모바일이 2위, 리니지2 레볼루션이 3위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마블 4 카카오가 4위. 그 뒤로 오버히트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리니지 M이 아직 1위지만 애플 스토어에서는 리니지 M을 역전했다. 매출 순입니다. 다운로드 말고. 그래서 매출이 이제 리니지 M에 둘 다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지금 상황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성공적이다. 왜냐면 리니지 M과 계속 비교가 되었었잖아요. NC소프트가 계속 리니지로 M자를 붙이기 이전 시대에 린저씨를 키웠던 그런 전력은 더 유효했었지만 이제 그것과 비교가 된 게 사전 예약자가 비슷했고 500만 명대로 그리고 플랫폼의 성공적인 변화 그래서 검은사막 모바일 펄어비스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변화를 한다면 PC에서 모바일로 그러면 리니지 NC소프트의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그 예상을 했었는데 검은사막 모바일이 일단 매출로도 그렇게 튀게 나오고 있고요. 리니지 M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위를 지켜낸 것은 신규 변신 카드와 변신 컬렉션을 딱 그 검은사막 오픈일 날 그 바로 전에 며칠 전에 이걸 날렸어요. 아이템을.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추가 변신을 하는 그 곳에 3가지 아이템을 했는데 전설 등급 3종에다가 영웅 등급 3종, 희귀 등급 4종. 이걸 해가지고 변신 카드 변신 컬렉션을 써서 자기의 그 캐릭터를 변신시켰어요.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아이템을 결제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리니지 M이 아직 수성을 했는데 검은사막 모바일이 신성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매출 순위 1위에 곧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보니까 리니지 M, 리니지2의 레볼루션, 리니지 이 두 형제가 최고 매출의 완전 그 1, 2위 탑2였는데 이 아성을 지금 검은사막 모바일이 깨고 있어요. 매출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 매출이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주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단지 그 오픈일날 급등했던 주가가 지금 완전 제자리로 돌아왔죠. 네. 그건 아마 오픈일날 몰렸던 수급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나갔기 때문에 급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리에서 이제 다시 차분하게 시작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위는 카카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얘기를 해볼 텐데 카카오페이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시죠. 물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페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의 플랫폼을 갖고 거기다가 전부 다 쇼핑몰을 그 집중을 시키니까 네이버페이를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많이 주니까 네이버페이가 그걸로 성장을 했는데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이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여기저기 그 적용시키기가 쉬워요. 보니까 귀뚜라미 에너지가 지금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청구서 서비스 많이 나왔는데 한국전력도 그렇고 몇몇 카드사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바꾸신 분 많을 거예요. 이번 캠페인 굉장히 강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지로로 받는 거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이제 지로로 받는 거는 뭐 모바일 고지서로 다 바꿨겠지만 이제 카카오페이 고지서로 바꿔서 카카오페이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눔 로또 컨소시엄에 카카오페이가 합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또를 앞으로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은 그 로또 판매점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금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카드로 결제하는 거를 지금 그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눔 로또 컨소시엄에 카카오페이가 합류했다는 거는 앞으로 카카오페이로도 로또를 살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신사업이 됐죠. 카카오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 너 또 이번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하여튼 카카오 그 프렌즈 그 캐릭터가 딱 뒤를 돌아보잖아요. 항상 신사업을 뭘 할까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런데 그때 뭐 네이버 카카오 비교하는 뭐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VS로 다루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사업의 진척에 따라 부침은 틀리고 서로 가는 단기적인 흐름은 틀린데 제가 보기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앞으로도 향후 한 뭐 최소 10년에서 30년을 이 분야를 이끌고 갈 두 쌍벽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흐름 무시하고 네이버든 카카오든 두 개를 같이 가져가도 좋고 하나를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가져가도 좋고 어쨌든 이 분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위는 아프리카 팀입니다. 뭐 선정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자회사의 프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 벤처 대학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 창업 벤처 대학원의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1인 미디어 아프리카 TV를 통해 방송하는 교육 컨텐츠죠. 그리고 아프리카 TV 오픈 스튜디오가 잠실점이 개장을 했어요. 잠실점 말고도 몇 곳이 있는데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인기 있을 때 스타크래프트 공개 그 게임 뭐 결승전 보러 가려고 막 줄 서고 난리 났었잖아요. 임요한, 홍진호, 박정석. 근데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전용 경기장으로 오픈 스튜디오 잠실점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배틀그라운드가 그 정규리그가 아프리카 TV를 통해 방송이 되고 실제로 그 방송 시청을 그 해당 이 장소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길 찾아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 논란보다는 이렇게 신사업을 늘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사업을 늘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 신규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아프리카 TV는 성장성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아마 논란이 불면 불수록 주가는 더 불이 붙을 거예요, 제 생각에. 2위는 CJ CGV입니다. 곤지암. 뭐 지금 곤지암에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좀 소송을 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공포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CGV 스크린X로 개봉을 합니다. 그때 말했던 용산 아이파크. 블랙팬서의 그 광안대교 그 격투씬 장면을 이 3면 영상으로 봐야지만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일반 2D를 본 사람들은 좀 아쉬워했는데 그래서 4DX가 지금 2009년에 CGV 상암에 처음에 도입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9년 정도, 10년 정도 흘렀는데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 전체 좌석수가 5만 석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한 해 수용 가능한 관람객이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했어요. 극장을 가서 데이트를 할 때 영화 표값도 비싸지만 이제 거기서 사 먹는 거 이제 팝콘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치즈 나초나 소세지 같은 거 먹어버리면 이제 3, 4만 원 나와버리니까 영화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너무 비싸다고 막 아유 내 여자친구는 왜 저런 걸 사려고 할까. 그런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사주면서 CJ CGV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마음껏 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CJ CGV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예. 이것도 사회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욕을 먹거든요. 저거 돈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냐? 저게 원가가 얼만데 저렇게 받아.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극장을 가기 싫고 데이트도 하기 싫어요. 근데 CJ CGV 주주면 생각이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4DX 관이 많아지고 이게 일반 관보다는 영화 표값이 비싸요. 굉장히. 하지만 이 비싼 돈을 내고도 경험하는 게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4DX라던가 VR 이런 걸로 보는 거는 일반 그 상영관에서 보는 거랑은 좀 감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틀리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라도 보는 사람이 요즘에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블랙팬서도 그렇고 앞으로 마블의 영화 많이 나올 텐데 아마 마블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4DX로 봐야 조금 더 좀 굉장히 그 스케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맥스도 있고 하여튼 CJ CGV가 비싼 영화표 값을 내고 봐야 되는 그 상영관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들이 회수될 때가 지금 점점 돌아오면은 아주 성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위는 휴젤입니다. 지금 뭐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뭐 어떻게 보면은 3파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둘이 계속 뭐 소송도 걸고 아주 시끄러워요. 균주 논란도 있고 지금 메디톡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3월 7일날 66만 8,300원. 대단하죠.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2017년도만 해도 38만 원에 있었거든요. 지금 거의 2배가 갔어요 또.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일단 신고가를 갔고요. 대웅제약과 휴젤은 지금 신고가를 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미국 쪽에서는 엘러간과 어떤 그 얘기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좀 진출이 느리지만 중국 진출은 가장 빠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성형시장이 42조 2,500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중에 보톨리눔 톡신 시장만 4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중국과 미국 두 양대 시장이 누가 먼저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이 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과 미국이라는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가 먼저 진출을 해서 조금 더 주가에 탄력이 붙어서 그것이 부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파이를 넓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냐면 엘러간의 주가를 찾아보시면 엘러간은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봤더니 미국 의사들하고 집단 소송이 걸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한번 걸리면 너무나 큰 타격을 받는데 지금 엘러간이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소송하는 걸 포기하고 합의금 받기로 결정이 났어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엘러간한테 아델토필리스 의사 등 원고에게 1,35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공고를 했고 이걸 둘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엘러간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좋을 수도 있는 게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다 노리고 있지만 미국 시장을 엘러간이 그 합의금 지급 결정을 당하고 보톨리눔 톡신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싼 걸로 지금 침투를 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엘러간의 약점이 더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젤이든 메디톡스든 대웅제약이든 미국이나 중국 진출 속도에 따라서 좀 갈릴 수가 있고 휴젤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조금 늦춰진다는 소식 때문에 신고가를 확 돌파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메디톡스가 신고가를 돌파했고 먼저 선 진출을 하게 된다면 결국 휴젤 대웅제약에도 그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막 셋이 싸우고 있고 소송 걸리고 시끄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파이가 커지는 시장에서는 이 시끄러운 게 그냥 서로 안 싸워도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또 조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넘기게 되면 제 생각엔 전부 다 신고가를 가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10종목씩 추천주를 공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5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앞서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겠고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장 마감 이후로 편입이 될 겁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4%대 반등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